조합 설립부터 사실은 입주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매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덥석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문제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지 못한 채 뛰어들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재개발 사업 절차와 각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재개발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이렇게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수익률 분석이 좀 까다롭고 추진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장점도 있어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 이익 환수라든지 공공기여 의무 같은 규제가 많아서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비해서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그런 의무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만 수익률 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부분은 거의 사실 딱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서 공부하는 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분야가 또 이 재개발 분야입니다. 투자 대상 지역과 이 사업 진행 상황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절차를 크게 나눠보면요. 계획 단계, 계획, 추진 단계, 본사업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 각 단계 안에 또 여러 가지 세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건축 심의,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단계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 단계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된 매물은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한 날짜와 지분 쪼개기가 된 날짜를 비교해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를 꼭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입주권 자격 여부는 사실은 매도자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자기 집이지만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조합이나 지자체 쪽에 연락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떤 규정 때문에 입주권을 못 받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매매 계약서의 특약을 좀 쓰시면 좋은데요. 이 계약은 입주권 획득을 위한 매매 계약이다. 따라서 입주권 획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기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대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특약을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는 지자체에서 재개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정된 정비구역은 이 해당 구역 물건의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역 지정 자체를 하고 나서는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 지분 쪼개기를 하게 되어도 입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 자격이 박탈되고 그냥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준비 업무를 하게 되고 이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 업무는 조합으로 이관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단계고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 살살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자격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조합 설립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말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75%의 동의를 받는 과정만 어떤 곳은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들어가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지자체에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정식으로 조합이 출범합니다. 2단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라는 것이 가능한,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때부터는 뭐 사업이 아예 무산되거나 그렇게 될 리스크는 거의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치도 많이 상승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이 출범하고 나면 시공사 선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브랜드만 들어도 아는 그런 대기업의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되면 아파트 가치가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워낙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이라면 시공사들도 경쟁을 합니다. 조합 설립이 완료되기도 전에 각 건설사들이 우리 시공사가 정말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막 내걸면서 영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서로 맡고 싶어하는 지역이라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재개발 사업 계획을 관할구청, 시청에서 승인하는 건데요. 용적률과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 절차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이 재개발 사업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면 건립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예상 면적은 어떻게 될지, 또 추가 부담금 예측 등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이걸 내가 계속 보유하고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쯤에서 매도하면서 이익을 보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승인되면 리스크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시공사 선정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만 받으면 거의 뭐 이 집은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재개발 뭐 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되겠냐 하면서 의심하던 투자자들도 막 움직이면서 이때 막 서로 물건을 알아보는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 자산 평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받는 겁니다. 이 종전 자산 평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새 아파트를 받겠다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추후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얼마의 분담금을 더 내야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이르면 재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윤곽이 거의 다 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분양 세대수와 분양가,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와 분양가 이런 게 다 정해집니다.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에 얼마의 추가 금액을 분담해야 하는지, 시공사의 공사비는 얼마가 드는지 같은 구체적인 금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예요.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지역이 그냥 일반 지역이면 상관이 없지만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재개발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매물을 사게 되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겠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조합원이 분담할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배정된 동호수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조합원들이 그냥 팔아버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면 재개발 사업의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기존에 살던 주민분들이 이주하고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어딘가에선 또 이사를 가셔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 수용시설을 짓거나 또는 주택 임대 자금을 융자하는 등 이주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주비는 사실 이 재개발 사업 비용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서 그 비용이 늘어나면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는 거라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는 다르게 세입자의 경우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주거 대책비나 임대 아파트 지원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주, 철거 전후로 이 조합원 물건에 대한 동호수 추첨도 이루어집니다. 동호수 추첨에서 조합원이 먼저 선점을 하기 때문에 로열동, 로열층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주가 마무리가 되면 철거가 진행된 빈 땅에 착공에 들어가고 조합원 분양분 외에 남은 자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아파트 청약이 광고가 나가고 공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에 뭐 청약 신청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단계가 되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 절차로 이제 사업 계획 승인 내용대로 이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받은 후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고, 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입주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조합이 청산하게 되면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 긴 사업이 모두
모두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조합 설립부터 사실은 입주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투자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결국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하지 못하고 묶어놓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합 설립 때 매수를 해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약간 가격 올랐을 때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매도하는 식으로 약간의 차익을 남기는 그런 투자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기간도 한 2년 정도 봐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도 보통은 한 2년 정도 보는 편입니다. 사업마다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사업지가 지금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 조합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각 단계별로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면서 손 놓고 시간만 보내다가 일정 기간을 놓쳐가지고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받아서 시행하시는 쪽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